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9월 1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순서는 이제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고요. 다음 시황 코멘트, 상한가 종목들, 오늘의 뉴스, 그 다음 내일 목요일 관심 종목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댓글로 나는 할 수 있다 적으시면은 꼭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어제 뽑았던 관심 종목은 총 녹십자랑 현대건설, 카카오였는데요. 일단 지금 매수된 종목은 없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1차 매수를 36만 5천원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얘를 뽑았던 이유가 얀센 백신 위탁 생산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이 얀센 백신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녹십자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뒷받침해주는 게 수급 자체로 봤을 때 금융투자나 투신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이제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앞선 외국인도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거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높아진 상태에서 따라 사서 물리는 건 아니고, 이제 떨어질 때 이런 지지 구간 떨어지면은 사가지고 1차 매수, 2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적인 매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인데, 어제 이제 종목을 이 가격대로 54,000원, 그 다음에 52,9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권리락이 나오면서 주가랑 이런 게 좀 가격이 이상해졌더라고요. 얘를 이제 뽑았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건설주, 그러니까 정책 관련돼 가지고 조만간 대선인데 정책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런 건설주들이 상승을 좀 할 것이다 생각해서 넣었는데, 이 권리락이 나오면서 뭔가 가격 주가 자체가 뭔가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좀 보기 힘드니까 얘는 그냥 관심 종목으로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원래 기준대로 보면은 매수가 안 됐어야 맞거든요. 매수를 하셨더라도 지금 54,000원 이 구간 자체는 뭐 본전가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얘가 이제 한동안 일단 앞에서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강한 종목이었죠. 예, 강한 종목이었는데 한동안 이제 많이 눌렸다는 겁니다.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을 이어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순간에 최근에 21선을 이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 며칠 동안의 움직임이 보니까 21선 위에서 지지를 해주고, 또 최근에는 5일선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추세를 형성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매수, 그 다음에 손절가 자체를 보면은 손절 하더라도 한 2% 내에서 손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 높은 구간에서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일단 뽑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DPC를 또 뽑았는데, DP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1차 매수, 2차 매수, 근데 아직까지는 1차 매수, 2차 매수 따로 그 매수가 되진 않았고요. 일단 아직 시간은 더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면은 그때 매수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지텍 WB인데요. 아지텍 WB는 그래도 오늘 수익이 좀 났겠죠. 어제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다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여기가 평단가라고 치면 평단가 대비해서 한 15%, 17% 정도, 16%까지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순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이렇게 만약 떨어질 때 매수를 하면은 어디서 매도를 많이 하냐, 일단은 여기다가 선을 그었는데, 그 분봉상에 이런 저항 구간 있죠. 그 다음에 30분봉상에 이런 거래량 많이 터진 30분봉의 시가나 종가 구간에서 일단 절반이라도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다음 목표가인 여기는 또 이 거래량 많이 터진 봉의 종가죠. 여기 또 종가가 겹쳐 있고요. 여기까지는 한번 보려고 하지만 장중에 얘가 또 아침 일찍 빠지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아침에 상승했다 바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 매도 정도만 됐을 것 같은데, 얘는 일단은 매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서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얘도 아직 매수가 되진 않았고요. 1차 매수, 2차 매수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매수는 안 됐습니다.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를 봤을 때 21선을 천천히, 뭔가 보면은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종목이 하락을 이어가다가 여기서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양봉 2개, 양봉 3개, 그 다음 양봉 4개 나오면서 뭔가 4일 동안에 이런 양봉, 그러니까 이 양봉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세력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이 시가랑 종가는 세력이 만드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빨간색 양봉을 연속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세력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힘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이제 눌림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 떨어지는 이 타점에서 우리가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가지고, 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쌍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쌍바닥 만들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를 기대를 해보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바로 밑에 21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생각하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하 프론테크, 여기 있는 종목들은 지금 보면은 뽑긴 뽑았는데 그 기준대로 뽑아가지고 가격대를 써놓고 한 게 아니어서 그냥 좀 빨리 보고 여기 있는 관심 종목은 아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좋은 종목들이 맞고 한데 괜히 이제 가격대가 안 써있고 하니까 좀 더 헷갈리기도 해서,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8월 26일날 이제 그 관심 종목으로 매매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때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상승이 지나간 이런 상태면은 어디서 매수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화성도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밑에서 매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그냥 빼고, 삼성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떨어질 때 매수가 됐을 겁니다. 근데 워낙에 같이 이 매수가랑 손절가 잡고 매매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구간이 손절가가 됐을 텐데 따로 손절이 나간 모습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캠트러스도 미리 8월 26일 날에 아마 이런 음봉 떨어질 때 이제 매수하는 걸로 해서 잡았을 겁니다. 잡기는 이렇게 잡았을 텐데 가격이 얼마에 샀는지 이런 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그냥 얘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런 상승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음봉으로서 일봉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안 터진다는 겁니다. 이런 봉들을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눌릴 때 거래량이 안 터진다는 거는 세력이 아직 거래량이 터질 만한 그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매수하고 나서 이제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할 때 어디서 팔았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런 30분 봉의 종가 구간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혼자서 매매를 좀 연습한다 생각하고 이제 했던 종목인데요. 원티드랩입니다. 원티드랩을 언제부터 매수를 했냐? 이때 한번 매수하고 그냥 본전가에서 그냥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구간에서 계속 놀더라고요. 한 69,000원 라인 이 구간에서 놀길래 여기서 매수를 한 뒤에 이렇게 다음날에 많이 빠졌습니다. 한 6% 이상 빠졌거든요. 6% 이상 빠졌는데 다행히 그냥 올라와 줬고, 이거 올라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 목표가 있죠. 여기 목표가가 어떤 특징이 있냐? 얘도 보면은 30분 봉에 여기 종가 구간, 거래량 터진 종가 구간이 7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제가 목표가로 삼고 매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 기준이나 매도 기준이나 똑같이 이제 매매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캠트로스도 그런 같은 관점으로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정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얘도 지울 거고요. 여기 있는 종목들 좀 지우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페이 아마 상장 이슈로 해가지고 얘가 이 120선 구간에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길래 지지부지 이렇게 좀 지지를 하거나 하면서 버티고 있길래 넣었는데 다행히 양봉이 나와줘야 될 구간에서 오늘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다시 우상향으로 하는지를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상승했으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 이 조정 구간에서 조정이 이런 양봉의 저가를 깨지 않으면서 덜 많이 빠지지 않고 중간 정도만 빠졌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은 이 우상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드림 시큐리티도 그렇고 얘는 일단 여기까지는 좀 지우겠습니다. 한국파마도 최근에 상승을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24일 날 매매하기로 해서 본 건데 8월 24일 같은 경우는 이 음봉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가격을 따로 정해놓고 한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가 됐다 치면은 좀 며칠 기다렸다가 이런 상승 나올 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제든 볼 수는 있습니다. 페노션 HMM 관련돼서 노조 파업 이슈로 해서 상승을 그러니까 이런 떨어질 때 사가지고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하려 했는데 크게 뭐 올라가고 이런 게 없어서 여기는 이거는 손절을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바이오 로직스 얘도 이제 좋은 종목이죠. 일단 일봉상에서 이 21선 구간을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21선을 깨지 않고 깨려고 하면은 다시 올라오고 다시 깨려고 하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수급도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는 모습이라 좋고요. 인터파크는 오늘 저도 이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악재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야놀자가 참여한다 이랬는데 참여를 안 한다 하면서 시가 개판하기 크게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짜증은 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일단 단타 할 때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고 아까 그 원티드랩 말고 원티드랩 수익을 좀 이 종목이 좀 까먹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인터파크도 이렇게 좀 깨진 거 그냥 얘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서 아까 있던 이렇게 매수 타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SK케미칼 얘도 지수 추종 관련된 지수 편입으로 해서 좀 상승이 나올까 했는데 근데 별로 안 올라와가지고 빼고요. 이수앱티스도 얘도 일단 좀 빼겠습니다. 얘도 그래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고 일봉상에서도 이제 여기 있는 120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푸트니크 관련돼서요. 근데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를 이제 우리 같이 맞춰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은 갑자기 영상이 한 번씩 말을 하다가 끊기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영상을 얘기를 할 때 한 번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두 마디 정도 얘기하고 영상 녹화를 중지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영상을 보시다가 갑자기 말이 끊기는 경우들이 좀 존재하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이제 말을 다 이어서 하고 싶은데 그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중지를 했다가 하니까 말이 흐려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시황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매수를 좀 해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 1조 1천억 원이나 매수를 하면서 오랜만에 1조 원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던 그런 이 코스피의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얘가 어제 이런 양봉을 만들고 21선 이게 21선 돌파를 해주고 오늘 21선 위에서 뭔가 안착을 해주는 이런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얘도 이제 하락에 이어졌다가 기술적인 반등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힘있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갈지 아니면 좀 꺾일지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이제 슬슬 한번 기술적인 반등 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 조금 빠지면서 이런 일봉상의 쌍바닥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확실히 제 예측은 좀 깨버린 것 같고요. 보면은 지수를 진짜 예측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요. 지수는 많이 잘 오르면 좋다. 오르면은 결국에 우리 다 수익을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빠지지 말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오늘 진짜 더 강하네요. 어제 이어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일선을 깨지도 않으면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개인이 계속 매수를 들어온 모습입니다. 얘도 똑같이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 이렇게 그동안에 강하게 나왔었고, 이제 하락이 좀 나오면서 쌍바닥 만들지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좋아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종목들도 상승하고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율을 보면은 환율도 1150원대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환율이 계속 떨어져줘야 지수도 올라가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코스피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상승 종목 쪽이 많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시장의 힘이죠. 그럼 세 번째로 상한가 그리고 시간의 특징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한번 볼만한 섹터가 수소, 그다음에 원자력 이쪽, 근데 메타버스는 그냥 그렇게 주도주까지는 아닌데 요즘 올라와가지고 다시 보고 있고, 카카오페이 악재가 있고요. 남학유업 매각을 한다 했는데 역시나 매각 안 하고 좀 오너 리스크가 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어제 얘기했던 거고 잭슨홀 미팅 참고 사항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지금 당장에 테이퍼링, 그러니까 연내에 테이퍼링을 하겠지만 그래도 속도가 빠르지 않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좀 늦게 하겠다. 이런 걸로 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봐야 될 거는 9월 3일 날에 8월 미국 고용지표랑 21일, 22일 날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시기가 언제 나오는지 그게 구체화될 거고요. 그럼 상한가 종목 및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핫한 이슈는 이제 일진 하이 솔루스겠죠. 코스피 상장 첫날에 따상을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예, 일진 하이 솔루스 아침부터 거의 1분 봉으로 보면은 바로 1분 만에 상한가를 돌진했습니다. 따상 제대로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오늘은 이렇게 거의 점상 비슷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못했지만 내일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말 강한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에서 크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상승한 이유가 알루미늄 수요가 확대를 되면서 호실적 기대를 감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게임 열혈강호 중국서 잘 나간다 하면서 8월 역대 최대 매출로 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이 M게임 같은 경우는 역배열로서 그동안에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오늘 상한가로 바로 돌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되게 강해요. 그 다음에 솔로에타 수소차 연료전지 소재 상용화로 주가가 상승을 좀 했고요. 솔로에타 얘도 이제 그러면은 수소 관련된 종목이죠. 요즘 확실히 수소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니아, 자회사 써나젠, 코로나19 치료제 이게 관련돼서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바이오니아와 얘도 진짜 강하게 상승하네요. 5일선을 안 깼습니다. 안 깨고 계속 가는 그런 종목이다. 정말 강한 종목 같고요. 그다음에 서전기전 원전 최고 등급 인증의 산업부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관련돼서 상승을 좀 했는데, 서전기전이랑 이제 한전산업인가요? 한전산업 아니면 한전기술 올랐는데, 일단 오늘 오랜만에 서전기전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산업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21선 돌파해주는,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21선 돌파해주는 이런 양봉이 나와준 거는 이제 그동안에 좀 이제 하락했던 거를 좀 하락을 멈춰주는 그런 봉의 모습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왜 못을 멈췄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는 세력이 돈을 이 봉 안에서 터뜨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세력이 새로 매수를 했던 구간인 이런 저점 구간은 잘 안 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 종목이 지금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E&D 2차전지 양극재 이거 관련돼서 E&D가 오늘 상승을 좀 했고요. 얘도 그래도 차트가 장기간 걸쳐서 3월부터 해서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줬는데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보면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꽤 괜찮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이거 우정사업본부에서 카카오뱅크 지분 90% 블록딜 착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와,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종가의 모습이 괜찮게 나오고, 왜냐면은 얘가 상승을 할 때 거래대금 자체가 5천억, 얘는 기본으로 막 4조도 터졌던 그런 종목이어서 그래도 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종가상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게, 이게 종가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따라서 잡는 이게 종가 베팅 매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이 종목을 매수해서 저렇게 블록딜 악재가 나오니까 시간에 의해서 조금 하한가 비슷하게 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5%까지 회복을 했네요. 저기 아까는 6%까지 빠지고 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5% 마이너스 5%까지 좀 빠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매매를 하면은 이거는 매매를 안 하겠지만 여기 81,000원 여기 생각하고 손절 생각하고 여기 위인 한 83,000원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신규 매수라고 하면요. 근데 저는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육군 군 경계 강화 위한 주둔지 경계용 CCTV 사업이 아이디스가 결국에 따내가지고 아이디스가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를 좀 가준 모습입니다. 예, 시간에 상한가를 좀 갔고요. 반대로 이노뎁이
그동안에 이제 저런 CCTV 사업을 따낼 것이다 했는데 따내지 못해서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하락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드림텍에서 장중에 삼성 갤럭시 Z, 그다음 폴드 3, 플립 3 지문인식 모듈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에 드림텍이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상승이 좀 나왔고요. 시간 외에서도 지금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나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 YJM 게임즈 시간의 상한가 거래량이 이제 시간의 상한가인데 메타버스 넷마블이 메타버스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YJM 게임즈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확실히 게임 업체들이 요즘에 메타버스로 엮여가지고 상승이 나와주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 핵 연료 재활용 기술이 미국에서 공식 승인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관련주를 보면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참 움직임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전기전이 오늘 상승했고, 한전산업,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광명전기, 우진, 그다음에 두산중공업까지 해서 오늘 상승이 좀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이제 5시 43분에 한국 핵연료 재활용 기술이 미국에서 공식 승인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핵을 사용하고 핵 연료가 이제 그러니까 폐연료봉인데요. 그러니까 사용했던 게 이제 남는 건데 그 남는 게 처리를 하기가 힘든데 이거를 우리나라 기술로서 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승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술력이 참 좋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탈원전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는 탈원전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계속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또 원전을 폐기를 하면서 원전 가동 중지를 하면서 수급 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원전을 좀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내일 또 원전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도 공모주 대여 연이어 상장한다 하면서 시작은 현대중공업이 이제 가을에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에는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꽤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영상 보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19년 만에 경차가 나왔는데 캐스퍼라고 경차가 나왔거든요. 근데 좀 이미지가 귀엽더라고요. 이미지가 이런 겁니다. 그래도 뭔가 좀 귀엽게 나왔죠. 이게 SUV 캐스퍼라고 합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SK ENS 2025년 수소 사업 압도적 세계 1위라고 하는, 이게 요즘 보면은 각 대기업, 현대차도 그렇고 대기업에서 다 지금 수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뭔가 수소 쪽, 그동안 또 전기차가 유망했는데 사실 이 수소라는 게 충전소가 없어서 참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는 사실 이 우리 공기 중에 수소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진짜 수소차도 좋은 차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충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한동안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수소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관련주 이것도 이번 달에 일진 하이솔루스 저게 따상도 했고 관련주들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주산중공업, 두산퓨어셀, 효성중공업, 뭐 코오롱인더, 상하프론테크 이런 쪽으로도 상승이 좀 나와줬다는 거예요. 뉴스 내용은. 그리고 북한에서 코로나 백신 통큰 양보를 했는데 속내는 시노백을 줄 것 같으니까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싫어하는 시노백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인천, 경북, 전남에 입원이 가능한 병상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우정바이오도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고, 그다음에 GH 신소재도 있고, 그다음 뭐 오텍, MVH 코리아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차트를 봤을 때 GH 신소재만 그나마 지금 바닥권에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120선 구간에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빠지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브레이킹, 하락을 멈춰주는 그런 봉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구간은 그래도 싼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지금 넣어놨고요. 병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거 남양유업인데 매각 계약 석 달 만에 뒤집은 남양유업 공시도 누락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남양유업은 지금 이 오너 리스크가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가맹점 그 점주들한테 그 갑질 논란이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런 117만 원에서 계속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랐죠. 왜냐? 이제 회장이 이제 기업을 판다라고 했습니다. 남양유업을. 근데 이 남양유업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판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욕심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기 지분 가치가 올라가고 해서 욕심이 나니까 안 팔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양아치 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슈로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했던 건데 참 좀 양아치지 않나 싶고, 그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그나마 지금 박스권 만들면서 버티고 있는데 일단 뭐 저는 어차피 이 종목을 아예 매수를 안 할 거고요. 오너 리스크가 있는 거는 좀 진짜 매매하기 좀 꺼려집니다. 그러면은 9월 2일 날 목요일 관심 종목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한번 볼게, 메타버스 관련돼서 꽤 괜찮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옵티시스 차트가 오늘 보면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하락을 이어갑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죠. 이 하락하다가 어떤 것들이 있냐, 이 노란색 선을 보세요. 노란색 선을 뭔가 넘기 힘든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어떤 게 보이냐, 여기가 이제 저항이었죠. 그러니까 윗꼬리 달리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또 윗꼬리 달리고 내려왔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를 한번 돌파하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힘이 부족해서 다시 떨어졌다는 거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몸통으로 이런 양봉이 이런 저항선을 돌파해준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를 봤을 때 이 옵티시스 얘가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지. 그리고 지금 차트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최근에 계속 지수가 약하면서도 빠지고 했는데 얘는 또 버텨주는 모습들이 지금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한번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모습이 그리 나쁘지 않고요. 21선을 지금 양봉으로서 돌파하고 이 21선 위에서 이런 도지봉 만든 게 이 추세를 전환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세스, 아딘, 엑스텍, 엔텔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옵티시스나 자이언트 스텝이 매매하기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넨셀 해가지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돼서 골드퍼시픽, 한국파마 또 오늘 추가적으로 장중에 상승이 좀 나와줬죠. 그 다음에 아이오닉5, 대원화성은 진짜 놓치지 않을 그런 종목이고요. 좋은 종목입니다. 리비안, 그 미국 자동차 회사, 리비안도 엮여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수술실 CCTV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갭도 안 떴네요. 어제 이제 입법이 완료가 됐다 하면서 이제 갭이 조금 뜰 줄 알았는데 뜨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뭐 일진 하이 솔루션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죠. 특히나 이제 일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을 했던 이유가 일진 하이 솔루스가 이제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결국 오늘 상장을 하니까 이렇게 밑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일단 수소차 종목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수소 종목들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관련된 종목 유라테크가 대장으로서 지금 가장 보기 좋은데 얘도 볼 거고 홍준표 관련된 종목 홍준표 후보 관련된 종목으로 3일 요즘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한국선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또 오랜만에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상승을 좀 이어가더니 계속 버텨주면서 오늘 이 고점을 뚫는 양봉이 좀 나와줬습니다. 힘이 좋다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지지율도 지금 갑자기 이제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지지율이 이런 주가에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날 관심 종목 한번 보면은 미리 뽑아놨습니다. 제가 미리 뽑은 게 이제 인성 정보인데요. 인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왜 상승을 했냐? 이게 홍준표 의원이 원격 진료 전면 허용 공약의 의료 파업을 이제 일단 원격 진료를 해야 된다, 허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얘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얘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얘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좀 넣으려고 하는데요. 매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매수는 오늘 나왔던 이런 종가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여기 한 2,650원을 손절로 잡을 겁니다. 여기 누가 봐도 저점이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다음 여기서 2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 1차 매수를 한번 하는 쪽으로 매수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1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 여기 손절 구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좀 이제 대선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 또 지금 정책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인성정보 모습도 나쁘지 않고요. 아직 코로나도 끝난 편이 아니어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캐몬인데요. 캐몬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얀센이나 그러니까 노바백스 관련돼서 엮여있는 종목인데 워낙 움직임이 안 좋습니다. 좀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그런 종목이라 매매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오늘 일봉에서 의미가 있게 나와가지고요. 선을 그으면은 또 나왔던 게 여기 저항이었고 또 저항입니다. 윗꼬리 달리고 내려왔다는 거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고 여기 또 저항 바로 앞에서 저항이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을 오늘 이런 몸통 양봉으로서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데 얘는 조금 단타성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분봉상에서 짧게 보는 거예요. 4,45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를 이제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해가지고 손절 되더라도 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인성정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캐몬 이렇게 좀 뽑아놨고요. 매수가 해서. 그 다음에 유라테크인데요. 유라테크 지금 민주당 경선이 지금 충청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충청 관련돼서 얘기할 게 세종시 이전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이전 관련된 대장으로서는 유라테크가 있고요. 유라테크 얘도 이제 오늘 제가 좋아하는 하락을 멈추는 그런 봉이 나와줬거든요. 시가보다 장중에는 빠졌지만 다시 장 후반에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모습. 이 말아 올릴 때 왜 말아 올리나 오후장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세력이 다시 한번 돈을 투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얘도 지금 오늘 모습이 괜찮아가지고 보면은 요 며칠 사이 계속 양봉입니다.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졌다는 게 결국에는 세력이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세력이 없으면은 뭐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왔다가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양봉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는 세력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냐? 오늘 봉의 저점 구간 한 얘는 여기까지 저점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여기 2차 구간, 여기 1차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번 매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테크고요. 일단 세종시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다 보시고 댓글로 나는 할 수 있다 적으시면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